자, 시청자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썰이고, 닉네임 레이저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형 시험을 3년째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저는 올해 1형 시험을 3번째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지 주위에 친구도 없고 마음이 답답해 상담을 신청해 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강원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당시에는 국어교육과 전공을 선택하다가 군 말년쯤 전공에 대한 고민이 생겨 뒤늦게 3학년 1학기 말에 행정학과 복수전공 신청이 허가돼서 방학 내내 졸업 학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 교직 과목 강의를 듣고 현장 실습 과정을 통해 전공 필수 학점을 채웠습니다. 원래 이맘쯤에 1학년 때부터 다니던 학교 신문사를 그만두겠다고 센터장님을 맡으셨던 교수님께 말씀드렸으나 너의 공부에 방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끝까지 남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남아 학교 신문사 일을 졸업할 때까지 했었습니다. 또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복수전공 학점을 채우려면 앞서 말씀드린 현장 실습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현장 실습을 센터장님께서 알선해 주신 게 있어서 센터장님의 의견을 무릅쓰고 신문사를 박차고 나가면 현장 실습을 나갈 곳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 학보사에 붙어있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지원해 임용고시 반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시험지원센터는 대학교에서 공무원, 면허반 등의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재무행정론, 인사행정론 등 사회과 임용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 인강으로 듣게 된 임용, 일반사회 대비 강의는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에러를 겪다가 옅은 학점을 무사히 채우게 돼서 유예기간 없이 4학년에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응시는 강원도 교육청을 했었는데 결과는 교육함 20점 만점에 16점, 전공은 80점 만점에 42점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사연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22년도에 문제를 느끼고 노량진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친구가 없는 사람인지라 외로움을 탔지만 그때마다 원래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다 는 헛소리를 스스로 되뇌이며 1월부터 쭉 공부했습니다. 다시 강원도 교육청에 응시했고 2회에는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전에서의 구상지 내용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면접에서는 교육학 및 국가교육과정의 용어를 적절히 섞어 구조화하여 답변해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이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구구절절하게 길었네요. 올해는 TO의 문제와 2차 평가 방식을 고려해 충청남도 교육청에 응시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100만원을 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신지라 올해는 제가 스스로 충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음이 들어 1월에서 4월까지는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관련 기숙사에 사감 알바를 했었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22시에서 24시까지 청소 및 인원보고, 점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근무지에서 독서실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독서실을 이용하는 여자 기숙사 사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외 시간에도 그 회사에서 시키는 여러 잡무를 떠안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방해받지 않으려고 따로 돈을 써서 이 시간 외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5월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여러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자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곧이어 학교 사회 시간 강사 자리를 여러 군데 지원해 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면접 후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급여는 시간당 25,000원, 월급으로 60만원 내외의 돈을 받고 있으며 계약 만료 기간은 12월 말입니다.
현재 전공 과목에 대한 학원비는 교수님의 은혜로 따로 내고 있지 않으며 교육학 강의비나 기타 사유로 인한 부족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제 도움을 구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현재 제 나이는 28살입니다. 고민은 취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 최종 학력은 강원도의 지잡대 출신이고 현재는 나이도 많아 다른 진로를 준비하기에는 스스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전면허 보통 1종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2급 그리고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직이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설명해주는 직업을 하고 싶었고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과의 여러 경험을 쌓아가며 마치 연애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환상이 깨지듯이 교사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과를 알려주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직종이 아니며 돌보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를 의무화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를 보았을 때 고졸이 아닌 중졸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있어서인지 다양한 아이들이 학급에 올라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타이드고 탈려도 안 되면 어느새 저도 한 명의 아이 마냥 학생들의 수준으로 짐승의 소리를 내는 나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때가 되면 자기 연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같은 사람인지. 최근에는 시험이 끝나 진로를 조금이라도 나가려 하면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붉은 띠를 두르고 혁명과 폭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여 교무실에 있는 젤리나 듣기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랩니다. 이럴 때도 현타가 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일부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을 주면 몇몇 학생이 제 곁에 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홍익대 합격하면 오마카세 사주시나요? 라는 말을 하면 그래,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 다가와 저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겠지 하고 너토스름을 지으며 반응을 보이다가도 지키는 하이드 박사 마냥 도대체 너가 홍익대를 간다고 한들 그게 내가 왜 너에게 오마카세를 사줘야 되는 이유이냐? 그것은 너의 미래와 너의 성공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고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좋게 해도 아이들은 참, 너 정남현 선생이다. 는 눈꼴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이 아파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정말 선을 넘지 않는 일이면 되게 웃어지며 고개를 끄덕이는 스킬을 요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가끔씩 불쑥불쑥 고개를 치밀어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 같은 인성의 사람이 선생님을 해도 되는 걸까? 나는 스스로의 목소리에 저는 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임용이 안되면 소방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특기 전형으로 부사관에 지원해볼까 생각했었지만 부사관은 나이 제한으로 되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건 매몰 비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빙, 모태 청소, 퀴즈풀 관리, 물리센터, 공장 및 NH 물리센터 까대기 및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비교하며 느낀 건 확실히 교원 자격증이 주는 경제지지대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한 시수에 25,000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그 외에 제가 시험 강사로서 하는 업무는 수행평가 성적 처리,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 처리,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업무라 이것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시험에 제가 재납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제 입을 꿰매고 한강에 다이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들이 귀엽지만 모든 동물의 아지 단계는 귀엽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학생들의 특히 애정을 갖지 못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 예비교사 수험생은 전공 과목으로 법, 경제, 정치, 사회화 플러스 문화 인류학의 내용 지식을 갖추어야 하다 보니 다소 교과 외에 질문이라도 예를 들어 선생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라는 이야기를 미국 IT 업계 실업과 연결해 설명할 때 30명의 학생 중 한 명의 학생이라도 눈을 반짝이며 흥미있게 듣고 질문을 주고받을 때 참 인생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해줄 때 가슴이 벅차는 순간이 종종 있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도 길었네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사에 부합하지 않는 제가 교사를 꿈꾸는 건 올바르지 않은 생각일까요? 늦은 밤에 시간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유튜브에라도 풀어놓아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글을 잘 적으시긴 했는데 굉장히 좀 산만해. 약간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평소에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걸 보따리들이 꺼내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누가 연상되긴 하거든요. 예. 이번에 국문 학회같이 누가 연상되긴 합니다. 그분 느낌이 나네요. 사실 요약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내가 선생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 이거죠. 그리고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 아닙니까? 근데 난 그 생각 드네. 임용고시를 빨리 합격하려면 지금 이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험이라니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든 임용고시든 간에 어떤 시험을 내가 공부를 해서 붙어야 되는 시험이면 공부 하나만 해야 돼요. 예, 그것만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일을 하며 준비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나 말고 다른 경쟁자는 하루 왼종일 자는 시간 빼고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제 나랑 똑같은 시험을 치는 경쟁자는 정말 그 수업 말고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전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에 부합하고 안 부합을 떠나가지고 일단 붙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간 강사가 페이가 좋아도 시간 강사는 시간 강사입니다.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거야. 내가 임용고시를 칠 건지 안 칠 건지. 너무 약간 좀 우유부단해요. 이게 뭔가 있잖아요. 말은 많은데 굉장히 산만해요. 산만해.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이 임용고시 봐가지고 붙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느낌 들어요. 뭔가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은 뭔가 이제 보따리 꺼내는데 거기에 뭔가 알맹이는 없어요. 일단 저는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이미 정말 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 안 남겨져 있습니다. 그냥 뭐 이유나 변명 뭐 그런 것만 있고 너무 이것저것 너무 잡다한 얘기가 많고 뭐 시간 강사 일하면서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임용고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직업인지 이거부터 알고 싶어요. 사연자분 계십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거야. 공무원 시험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떠나가지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님이 의지가 중요해요. 이 시험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면 합격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합격권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 보면 합격권보다는 좀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어떤 과목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목? 어떤 과목 준비하시는 거예요? 뭔가 임용고시 외에 너무 잡다한 걸 많이 해. 오히려 난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임용고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붙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불안감 때문에 뭔가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님이 보는 그 사회라는 과목은요, 여자분들도 많이 봐요. 여자분들도.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야. 수학이랑 한국사는 여자분들이 좀 적게 보는데 그 외에 가면 여자들이 많이 봐요. 애초에 이 임용고시 여초 아닙니까, 여초. 여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거 아니야. 일단 모든 건 붙고 나서 생각하네. 붙고 나서. 그리고 시간 강사하고 정식 교사하고는 처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하고 정규직 교사하고 처우 달라요. 애들이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이걸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시간 강사는 시간 강사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돈 나는 겁니다. 얘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사실 잘 가르친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계약했으면 그 계약 기간까지만 별 사고 없이 내가 가르치는 과목만 진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애들 더 신경 쓴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너무 여기에 감성적으로 너무 많이 미친 것 같아. 약간 보통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뭔가 좀 여리고 감성적인 것 같아, 남자분인데. 확실히 교육적이 있는 분들이 좀 약간 좀 보통의 남자하고 좀 다르네. 이제 어떤 산업 현장 일하는 분하고 굉장히 많으네요. 왜냐하면 뭔가 핀트를 못 잡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글을 읽으면서 뭔가 글만 잡다하기 많고 핵심은 없어요. 일단은 임용고시 붙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 맞잖아요. 아까 님 사연에도 봤지만 나는 이 교육하는 거 말고는 사실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시간 강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 치기만 할 뿐, 맞잖아. 그냥 시험 치긴 것만 하는 거잖아. 합격을 해야 될 거야, 합격을. 시험 치는데 의의를 가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보면 뭔가 합격권에 근처에 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커트라인 몇 점인지 알고 있습니까? 커트라인 몇 점인지는 알고 있어요? 절박해야 되고 맹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고시 공부는요. 이렇게 있잖아요. 뭐 돈 벌어가면서 하면 안 돼. 님이 보니까 내가 그런 거야. 만약에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85점, 그럼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점수가 85점 커트라인 몇 점 나왔습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간파하고 있어요?
86점 나왔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안 됐지?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일단 붙고 나서 해야 돼, 붙고 나서. 네. 님이 지금 뭐 안 붙으면요, 이딴 얘기 다 쓸모 없어요. 최종 합격 못하면. 생각해봐. 앞으로 임용고시 티오는 점점 감소한단 말이에요.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더 좋아야겠죠. 실력이 점점 더 좋아야겠죠. 어차피 필기 합격해도 최종 불합하면 아무 소용 없어 이게. 님도 이 지긋지긋한 이 고시생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 이거.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경력 쳐주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답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시간만 좀 묻는 거죠. 맞잖아요. 계속 한산해서 나이 먹어가잖아. 그러면 붙겠다 많이 먹었으면 거기에 전력 투구 해야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그것도 묻고 싶어요. 자, 할 거면 확실하게 해요. 이런 공부 같은 걸 할 거면 정말 할 때만큼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야 접을 때도 밀어넣지 접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있잖아요. 가르치는 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뭐 지금 학교 간 사람은 잘 가르치나 그러면? 잘 가르칩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단에 계신 분들은 적성이 맞아 교단에 있는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학생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면 그런 교육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금 교단에 계신 분 한 95% 이상은 그거야. 애들 가르치기 좋은 게 아니라 안정적이니까 철밥통이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못 가르쳐도 나 못 자드니까. 뭐 애들을 뭐 엇나가지 않게 잘 가르치려고? 그딴 거 의미 없어. 어차피 잘 가르쳐봤자 뭐 나에게 떨어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는 그런 거야. 난 정해진 진도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일단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일단은 확실한 직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을 언제까지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생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임용고시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그 뒤에 대안도 필요합니다. 뭘 할 건지 생각해야 돼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님이 아무리 뭐 교육에 관심이 있든 애들을 얼마나 생각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적이야 성적. 그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뭐 못 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싶으면 접어야 돼. 그런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보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라는 걸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낭인돼요, 낭인. 이딴 마음 갖지 마요. 이딴 마음 갖지 마. 이까지 공무원 시험이 뭐라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좋은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름의 소신발언인데 공무원 시험 안 될 수 있어요. 이깟 공무원 시험 때문에 내 목숨 뭐 등지려고 그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직업이야 직업. 직업이 이거밖에 없냐고. 남자가 이 직업 말고 먹고 살 게 없겠냐고요. 있어 많아. 그럼 이 직업 들어가면 무조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지가 하나에만 본인을 가둬놓으려 가십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 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게 돼 있어. 이딴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약한 마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라는 걸 정해놓고요. 여기에 올인하세요. 올인. 공부할 때만큼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님이 저기 뭐 시황강사 한다고 해서 뭐 좋게 보는 것도 없어. 뭐 가산점 붙는 것도 없어요. 일단 붙는 게 중요해. 이것도 보니까 약간 불안해서 적은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잡다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핵심은 그래. 일단 내가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 거 확실하고 볼 거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힘들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꼭 붙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외롭고 할선할선나 먹고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사연 보내신 것 같아.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일단 그래.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다 직업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교사도 그렇잖아요. 뭐 좋은 교사도 있지만 나쁜 교사도 많잖아. 지금도. 일단 하기는 뭐 안 먹었으면 제대로 하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은 옆에 누가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은 외로워요. 그리고 공부를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잘 견뎌야 성장하는 겁니다. 뭔가 잡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바로 잡으세요. 꼭 바로 잡아가지고 다음에 꼭 합격했다고 그 재방송에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쓴소리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명 티어가 많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사연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